좀 시켜갖고 업무에 같이 좀 개발 좀 해달라니 그게 그 민원이 이제 심한. 지금 용산공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요약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사당에서 과천에서 동작대교를 거쳐서 용산공원까지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 그 자유로를 통해서 상암동, 홍대 입구역, 서울역, 용산공원으로 들어오는 길, 그리고 부암동 쪽에서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부암동, 서울역, 용산공원으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에서 월곡을 통해서 신설동, 용산공원으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이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북단을 거쳐서 용산공원으로 들어오는 길을 전부 대심도 지하 터널을 뚫는 겁니다. 이게 지상으로 도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4차선으로 왕복 4차선으로 대심도 지하의 깊이 터널을 뚫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군데군데 진출업료가 있겠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어딘가에서는 회차를 해서 돌려야 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땅 약 100만 평 정도의 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에 거대한 로타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 6군데에서 들어온 교통량이 지하에서 환승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 나가는 그런 교통 결절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그 코엑스에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에 GTX를 비롯해서 각종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버스 정거장도 들어가고 환승도 하는,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이루어지는 그런 강남 지역의 교통 중심지, 교통 결절점 역할을 하는 곳이 코엑스라면, 그리고 그곳은 직선형으로 만들어지지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여기는 원의 형태로 거대한 지하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하 도로망의 중심축이 만들어져서 이곳에서 이 시 외곽 쪽에서 들어온 차량들이 전부 회차를 하고 다른 길로 연결돼서 통과를 하는 그런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에는 대규모 가용 용지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용산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가장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면서도 서울 전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물창고처럼 쓸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곳 강남 지역의 코엑스,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 지하철로 연결된 교통의 집적지가 하나 마련된다면 강북 지역에는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하 공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북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문제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통 문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판교밸리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빈 공간이 이제 강북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이곳 용산을 활용해서 동북아의 중심, 서울의 중심을 용산으로 삼고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인 RCEP의 핵심 도시로 만든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이 동북아 3개국을 비롯해서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까지를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형성이 되지요. 그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 용산 지역 내에서 국제금융특구, K컬처의 허브, 여가문화 기점, 글로벌 문화 거점, ICT 벤처 창업 거점, 이런 일자리 창출에 서울의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경제 중심지, 기업 중심지, 외자 유치 중심지,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중심지로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도시의 입체적 활용입니다. 도시의 입체 활용은 시대적인 과제이고 요구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100만 평의 보고, 서울의 마지막 가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100년 대계가 그려진다 하는 차원에서의 공약이고요. 그래서 원조 IT 유통 및 기업의 메카 용산전자상가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두 개 사업을 하면서 이 용산 일대를 K컬처의 허브로 만든다 하는 각오로 우리 국격을 향상시키고 우리 제품을 해외에 내다 팔아서 우리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무역국가인데 이 무역국가 대한민국이 사실 이 K컬처 한류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과 K컬처를 연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으로 가장 좋은 공간은 노들섬인데요. 노들섬이 이미 조금 좀 빈약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 빈도도 매우 낮고 거의 이용하는 사람 숫자나 활용 빈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재개편을 할 건지 계획을 다시 세워서 K컬처의 중심지로 이 노들섬을 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페라 하우스도 계획이 됐었는데 대안으로 K-팝 공연장을 비롯해서 K컬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적어도 1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정말 중장기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밑그림을 그려서 이곳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가칭 용산개발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TF를 차관급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의 모델 사업은 파리의 라데팡스, 프랑스의 라데팡스 사업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라데팡스 사업은 5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실수 없이 그리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라데팡스 사업만큼 걸릴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고 해서 50년이고 실제로는 한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정말 중장기 계획으로 서울시를 대개조한다 하는 차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이곳이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니콘 랩까지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국에 부족한 유니콘 랩의 집적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의 청년 창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